안녕하세요. I'm 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시리즈 중에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게 이 HPV 바이러스들이 자궁경부 점막에 이런 미세한 상처를 따라 침투해 들어가고 미세 상처를 감염시켜 변형을 일으키면 여기에 변형된 기저세포에서 이형성세포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위로 쌓여서 올라간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정상세포에서는 정상적인 세포의 재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세포의 재생력이 더 빠를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형성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지 그 속도 경쟁에 의해 이형성세포가 진행될지 아니면은 정상세포가 이형성세포를 밀어내면서 자연 치유될지 결정이 된다고 거기까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이형성세포가 점점 쌓이면서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이 부분이 다 이형성증이 되었을 때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형성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형성세포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원인 바이러스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 그게 이형성증의 치료거든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원추절제술이 있죠. 이렇게 자궁경부를 원추 모양으로 잘라내서 만약에 여기에 이형성세포가 있었다면 그걸 잘라내서 이제 제거를 하겠다, 이런 게 원추절제술이죠. 근데 원추절제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형성세포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 이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러한 미세한 상처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상처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렇게나 큰 상처를, 이게 보통 상처 회복될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2달 동안 이런 상처를 내놓으면 사실 바이러스가 굉장히 침투가 잘 되는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혈액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채도를 많이 낮춰놓긴 했는데, 이거 원추절제술 받고 다이어시 내원한 케이스인데, 원추절제술 한 다음에 조직검사에서 아직 이런 부위에 이형성세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듣고, 이런 소견을 듣고 재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침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약부터 복용하는 치료를 먼저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원추절제술의 문제점을, 저희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해외나 다른 기관들에서도 원추절제술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최근에는 원추절제술 대신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들도 지금 보면은 CIN,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나 3단계에 대해서 Alternative Treatment, 그러니까 수술 말고 좀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뭐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에스케레디ክ 테라피라고 그 피부 부식성 크림들을 이용을 해요. 그게 파인애플 추출물들이, 파인애플에 왜 고개 같은 거 재워 놓으면은 고개가 이제 좀 연육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물질을 추출해서 자궁경부에 발라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좀 깎아내는 상황,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논문으로 발표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좀 높아질 위험이 있어요. 비록 수술보단 덜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런 그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뭐 처음에는 완전 한약 끓여가지고 물로 자궁경부 세척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해서 최근에는 젤 타입으로 된 약이나 아니면 뭐 질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투약을 하죠. 이거 제가 한의계에는 거의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 제가 이거 처음 개발하고 할 때는 사실상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 도입하고 치료하면서 치료 케이스가 점점 쌓이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뭐 한방질정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저희가 하는 식으로 자궁경부 쪽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치료를 하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어진 상황이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은 비수술적인 치료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추절제술이 가지고 있는 재발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산 위험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단점들 때문에 비수술 치료로 이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원추절제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이형성세포를 제거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거, 그건 있으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뭐 비수술 치료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해야지, 뭐 원추절제술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각각의 환자한테 맞는 그 상황에 따른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형성세포가 이렇게 여기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처음에 확인할 때는 이 자궁 경부의 손상 정도도 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 활성도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자궁 경부 이형성증 그 조직 검사나 아니면은 자궁 경부암 검사에서 받은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고려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급한 경우에는 뭐 원추혈제소를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손상이 좀 자궁 경부 암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수술을 먼저 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피내암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1단계, 2단계 자궁 경부 상피내암까지는 이 상피층 안에서만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피부 재생만 빨리 시켜줘도 잘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굉장히 괜찮아요. 치료율도. 그러니까 이런 치료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형성 세포를 밀어내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궁 순환 개선시키면서 바이러스 활성을 낮춰야 나중에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일단 진행이 됐을 때요. 진행되고 나서 이건 치료해야 된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이형성 세포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이건 좀 암이 의심된다거나 좀 급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원추절제술. 근데 원추절제술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조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이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감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계, 진행 단계나 바이러스 활성 정도, 점막 손상 정도, 질내산 정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비수술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받아 어느 치료법이 더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